사람들은 가끔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분명 최소한 3번, 아니 4번은 만났던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황 말입니다.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뇌의 기억 저장소 어딘가에 처음부터 기록된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괴로운 점은 단순히 이름을 잊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에 이어지는 몇 초간의 처절한 즉흥 연기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누군가 먼저 불러주길 간절히 바라며 주변을 살피거나 갑자기 전화가 울리거나 혹은 건물의 불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색하게 몸을 비트는 그 찰나의 순간들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지만 유독 만성적으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성격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믿어왔던 것처럼 지능이 부족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뇌 안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이름을 잊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전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동시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의 톤을 분석하며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려 애씁니다. 또한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끊임없이 고민하죠. 뇌의 전두엽에 있는 단기 기억 저장소인 작업 기억은 말 그대로 대여섯 가지 일을 동시에 저글링하고 있는 극한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적 혼란이 정점에 달한 순간 상대방은 이름이라는 단 하나의 이마적인 소리를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되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이미지 혹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촉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 바빠서 돌볼 겨를이 없는 뇌 속에서 홀로 둥둥 떠다니는 뿌리 없는 파편과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1987 연 맥귀니와 앨리스라는 연구자들은 베이커 파라독스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그룹에게는 사진 속 인물의 직업이 제빵사 베이커라고 말해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사람의 성이 베이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직업을 제빵사로 기억한 사람들은 이름을 베이커로 기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단어였지만 뇌가 받아들이는 기억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빵사라는 직업이 밀가루, 갓 구운 빵 냄새, 분주한 이른 아침의 공기, 그리고 따스함과 같은 수많은 연상작용의 그물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름으로서의 베이컨은 아무것도 활성화하지 못한 채 뿌리 없이 떠돌 뿐입니다. 이름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비어있는 정보입니다. 효율적인 기계와도 같은 우리의 뇌는 의미가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타인의 이름은 장례식의 식순지와 같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장례식장 전체를 감도는 슬픔의 농도나 꽃향기와 같습니다. 뇌는 당신과 상의도 없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미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만성적으로 잊어버리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만함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잘 보이고 싶다는 불안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그들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자아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눈맞춤을 적당히 하고 있나? 악수가 너무 강하진 않았나? 방금 말을 끄는 건 아니겠지?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그 순간 이름은 아주 잠시 뇌로 들어왔다가 거대한 내면의 독백에 밀려
곧바로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은 1973년 심리학자 말콤 브레너가 입증한 차례 대기 효과, 넥스트 인 라인 이펙트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룹 대화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앞 순서의 사람이 한 말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느라 그 정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안을 느끼거나 자기 인식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이들은 이러한 상태에 영구적으로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에 완전히 머물지 못하고 늘 반걸음 앞선 미래를 준비하느라 정작 이름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찰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잊힌 상대방이 느낄 감정적 상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반복해서 잊는다는 건 당신은 기억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차가운 메시지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잊은 이들은 사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나 특유의 웃음소리, 그날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깊게 곱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대화의 순간에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름을 입력해야 할 그 짧은 찰나에만 잠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기억이 녹음기처럼 작동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하드드라이브가 아닙니다. 뇌는 강렬한 감정, 놀라운 정보, 혹은 이미 아는 것과 연결되는 맥락을 최우선으로 저장하며 아주 냉혹하게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며 사회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던져진 무색무취한 이름 한 음절은 효율을 중시하는 뇌에게 가장 먼저 버려지는 정보가 되기 쉽습니다. 이름을 쉽게 잊는 이들은 대개 연상작용에 능한 맥락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이름표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날의 감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죠. 이것은 지능의 결함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깊이 있게 경청하는 데 최적화된 독특한 뇌 구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잊었다는 사실 하나로 자신을 무정한 사람이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진짜 질감과 존재감은 이미 마음속에 소중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늘 미안함과 자책 속에 살던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이름을 외우는 기계적인 능력보다 그 사람의 진심을 깊이 간직하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스스로의 의지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속도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